기자는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한 편집국에서 작은 소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타임즈의 건축 전문 기자 제시카 킴입니다. 화려한 마천루가 잿더미로 변하는 동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바로 그곳에서 말이에요. 아마 저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 자신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그런 순간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하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의 건축물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투박하며 현대 건축의 혁신성과는 거리가 멀다.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LA타임즈 건축면에 실릴 이번 칼럼은 제 건축 비평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제 책상 위로 쏟아지고 커피 향이 사무실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시카, 이번에도 역시 강하네. 근데 너무 신랄한 거 아닐까? 옆자리의 동료 기자 마이클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달 서울 출장에서 본 건물들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서구 건축을 모방한 것에 불과했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가슴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늘 객관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날카로운 비평을 써왔는지도 모릅니다. 제시카 킴. 사색에 잠긴 저를 편집장 로버트의 우렁찬 목소리가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로버트는 급한 일이 있을 때면 늘 성까지 붙여 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 사무실로 잠시 와주게. 로버트의 사무실 벽면은 온통 건축 관련 상과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건축 전문 기자로 일해온 그의 이력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제가 쓴 최근 칼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네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네. 날카롭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야. 하지만 뭔가 빠져 있어. 제 눈썹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열정이야. 건축을 바라보는 진정한 애정 말일세. 자네는 너무 차가운 시선으로만 보고 있어. 로버트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아시아 건축 트렌드 전통과 혁신의 공존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특집 기획을 맡아주었으면 하네. 아시아 건축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특히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과 동남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자네라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독특한 시각으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거야. 순간 속에서 반발심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런 식입니다. 제가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통찰력이 있을 거라 가정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로버트, 제가 한국계라고 해서 한국 건축에 대해 특별한 이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로 그거야. 로버트가 제 말을 자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한국 건축을 비판적으로만 봐왔잖아. 그런 자네가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창밖으로 LA의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들. 제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현대 건축의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이 건물들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제시카, 오늘 내 칼럼 읽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저는 기자예요. 사실만을 쓴 거라고요. 그래, 내가 쓴 게 사실일 수도 있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법이야.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기억나니?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야 보인다고. 통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주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서울의 어느 한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자랐다고 하셨죠. 어린 시절에는 그저 낡고 초라해 보이기만 했던 이 사진이 지금 보니 왠지 모를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로버트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취재는 제게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아까 전송한 칼럼이 아직 편집 전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혁신의 공존. 이 주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제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시아 건축 특집 기사를 준비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라디오에서 갑자기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LA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이 도심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현재 시속 160km의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를 권고하고 있기. 라디오를 끄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LA 타임즈의 건축 전문 기자로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건물의 안전성을 취재하는 것은 제 의무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로버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시카,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주게. 특히 말리부 쪽 고급 주택가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이미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로는 대피하는 차량들로 혼잡했지만 취재 차량이라는 표식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말리부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화보 촬영 장소로 유명한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불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방차들이 곳곳에서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강풍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쪽은 진입 금지입니다. 소방관의 제지를 받으며 최대한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광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호화 저택들이 마치 종이집처럼 무너져 내렸고 불길은 끊임없이 새로운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몇 채의 건물들이었습니다. 화염이 건물을 휘감고 있었지만 외벽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은 뭔가 다른데요? 옆에 있던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 건물들요? 얼마 전에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내화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우리도 놀라고 있죠.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라니. 제가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투박하다고 비판해왔던 바로 그 나라의 기술이었습니다. 급히 차를 몰아 코리안타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만 코리안타운 인근에 새로 지어진 빌딩들은 마치 섬처럼 불길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완공된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저 건물에는 특수 소화 시스템이 있어요. 현장에서 만난 건물 관리인 장 관리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방화벽이 작동하고 특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한국의 기술로 만든 거죠. 사진을 찍으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건물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해왔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호화로운 유리 건물들과 그 속에서 의연히 버티고 있는 한국 건설사의 건물들. 이 대비되는 모습이 제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봐야 할 것을 정확히 보여준 것 같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단순히 재난 현장이 아닌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급 취재 내용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TV에서는 계속해서 산불 피해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 재산 피해액이 88조 원을 넘어섰으며 치안 공백 속에서 약탈과 폭력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일부 지역이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군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통행 금지령을. 화면을 보며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제 찍은 사진들 중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도시 한복판에서 마치 섬처럼 우뚝 서 있는 코리안타운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사진 속 건물은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건물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로버트에게 말하고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코리안타운으로 향하는 길은 어제보다 더 혼잡했습니다. 군인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약탈을 우려한 상점들은 하나둘씩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멈추세요. 이 지역은 통제구역입니다. 군인의 제지를 받았지만 다행히 기자증을 보여주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어제 봤던 그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장 관리부장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고요. 장 관리부장의 안내로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밖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이 건물 안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건 우리 건물의 통제실입니다. 모니터가 가득한 방으로 들어서자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첨단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 자동 차단문, 비상 대피로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불이 번졌을 때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방화벽이 내려오고 공기 순환이 차단되면서 불이 건물 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죠. 입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요. 김 관리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입니다. 한국의 건축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LA의 화려한 마천루들은 겉모습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밖으로 나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상점들이 약탈을 당했고 거리에는 공포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코리안타운만큼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돕고 있었고 가게 주인들은 대피소에 물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한 가게 주인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말리부의 다른 한국 건설사 건물들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내화 자재, 첨단 소방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철학. 노트북을 펴고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일 때마다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LA의 마천루들이 자본과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한국의 건축물들은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보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건축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LA 산불 사태를 취재하며 보고 들은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을 때 의외로 빠른 승낙이 돌아왔습니다. 자네 눈빛이 달라졌어. 이번엔 뭔가 제대로 된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건축 전문 기자의 눈으로 보니 공항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을 받치고 있는 첨단 철골 구조물,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친환경 설계, 지진과 화재에 대비한 이중 안전 시스템까지. 특히 공항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실시간 재난 감지 및 대피 유도 시스템이 공항 전체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5분 이내에 모든 승객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죠. 안내를 맡은 김현우 과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삼 낯설었습니다. 지난번 출장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아파트 단지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녹지 공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건물의 외벽, 곳곳에 설치된 안전시설물들. 첫 취재지는 서울시청이었습니다. 박태준 본부장은 제가 LA에서 왔다는 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LA 산불 소식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90년대 후반 대형 화재를 겪은 뒤로 건축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태준 본부장의 안내로 서울의 여러 건물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63 빌딩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완공 당시엔 아시아 최고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높이가 아닙니다. 63 빌딩의 황금빛 외관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 표면에 얇은 금을 코팅한 이 특수 유리창은 단순한 미적 효과를 넘어서는 과학적 혁신이었습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은 물론 태양광을 효과적으로 반사해 건물 내부 온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친환경 기술의 결정체였죠. 강한 태풍이나 지진에도 깨지지 않는 특수 강화 유리는 안전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대표하는 이 건물을 바라보며 새삼 감탄이 나왔습니다. LA의 마천루들이 유리와 철골의 차가운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이곳의 황금빛 찬란함은 실용성과 미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내부로 들어가 보니 통제실은 제가 LA에서 본 것보다 훨씬 진보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진 감지 시스템, 화재 자동 진압 설비, 비상 대피 유도 시스템까지.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고층 빌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방문지는 일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층 규모의 평범한 주거단지였지만 안전 시스템은 초고층 빌딩 못지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특권이 아닌 기본권이니까요. 박태준 본부장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은 곧 비용이었고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한 건설회사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건축 자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스마트 외벽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온도와 화재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지난 LA 산불 때 살아남은 건물들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죠. 연구소장 김민서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노트북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로 채워졌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 지진 방지 설계, 첨단 소방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철학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지막으로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장 소장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최소 100년을 바라봅니다. 당장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포기하는 건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죠.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불빛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삼성물산 건설부문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건설 기술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동의 사막, 동남아시아의 밀림, 북유럽의 설원까지 세계 곳곳에 지어진 한국 건설사의 프로젝트들이 영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를 맞이한 이성준 수석연구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스마트 디펜스 시스템 개발실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LA 산불 당시 건물들을 지켜낸 기술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완벽한 자동화에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0.1초 만에 상황을 판단하고 1초 안에 모든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죠. 인공지능이 최적의 대피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안내하고 건물의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제어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에서 봤던 그 견고한 건물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중동의 산업단지, 동남아시아의 초고층 빌딩, 심지어 지진 다발 지역인 일본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커뮤니티 솔루션 랩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물을 넘어 도시 전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LA 산불 사태에서 보셨듯이 개별 건물의 안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해야 하죠. 우리는 이것을 도시 면역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나타난 도시 모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건물들이 자동으로 방화벽을 형성하고 대피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이웃 건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혁신입니다. 단순히 개별 건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재난에 함께 대응하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처럼요.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건설 현장에서는 새로운 연구동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기술들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기술은 가지고 있죠. 다만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성준 수석연구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LA의 고급 주택가처럼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안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생각했죠. 오후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을 막는 스마트 차단 시스템, 지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새로운 구조물, 홍수에 대비한 부유식 건물 등 모든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공통된 철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기술이 과연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건물들은 더 이상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지키는 거대한 수호자 같았고 그 속에는 따뜻한 인간애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LA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자본의 힘을 과시하는 기념비였다면 이곳의 건물들은 모두를 위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LA타임즈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쓴 특집 기사. 불길 속에서 발견한 미래 LA 산불과 한국의 건축 혁신. 이 오늘 헤드라인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88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긴 LA 대형 산불. 그러나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다.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한 건물들은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고 그 안의 주민들을 지켜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안전과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 철학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제시카, 폭발적인 반응이야. 로버트가 들뜬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폭주하고 있었고 건축계 인사들의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LA 시의회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어. 도시 재건 과정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스카이라인이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화려한 마천루들 사이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시카 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마이클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내 기사를 인용했어. 뉴욕 타임스에서도 후속 기사를 준비 중이래. 건축계를 넘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제 기사는 단순한 건축 리포트를 넘어 도시 안전과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사들이 개발한 스마트 디펜스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오후에 열린 편집회의에서 로버트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기 특별 연재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세계의 혁신적 건축, 철학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의 우수 사례들을 취재하는 거야. 자네라면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 속에 담긴 가치와 철학까지 읽어낼 수 있을 테니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LA 재건 과정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문화와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 산불 취재를 시작하던 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법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는 LA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제게 혼란이 아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를 들려드렸습니다. LA의 마천루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던 제시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익숙한 것만을 믿고 새로운 것을 미쳐보지 못했던 순간들.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지나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시카가 그랬듯 우리 안에 작은 편견이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새로운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스쳐 지나갔던 일상의 순간들이 특별해지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두렵고 낯선 그 한 걸음이 어쩌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불빛 밝은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